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한 할아버지의 특별한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40년 넘게 회사를 다녀야 은퇴하신 분이 우연히 시작한 3평짜리 작은 텃밭.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요. 화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던 도시 할아버지가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씨앗 심는 시기도 모르고 물 주는 방법도 몰랐던 초보 농부. 하지만 이 작은 텃밭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손자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70세에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작년 봄에 시작한 작은 텃밭 때문이에요. 그 조그만 땅떼기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40년 넘게 회사를 다녀야가 퇴직한 지 3년째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기다리던 은퇴였는데 막상 매일 집에 있으니까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게 다예요. 아내는 친구들이랑 문화센터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바쁘게 지내는데 저는 그런 게 영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주말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매일이 주말이니까 오히려 더 무료했어요. 여보, 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요. 맨날 소파에만 누워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아내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답답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산책은 심심하고 운동은 귀찮고 동호회는 낯설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아래층 김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박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그냥 뭐 집에만 있죠. 아이고, 그럼 심심하시겠네. 나는 요즘 텃밭 가느라 바빠서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텃밭이요? 김씨 아저씨가 신나서 설명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이 있는데 작은 구획을 분양받아서 채소를 기른다고.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거 심어서 직접 수확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한 구획 남았던 것 같은데 박 선생도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평생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도시 사람인데 농사라니. 게다가 저는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구경이나 가보자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주말 농장은 우리 아파트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신기했죠. 작은 밭들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비어있는 구획이에요. 3평 정도 되는데 처음 하시기엔 딱 좋은 크기죠. 구청 직원이 안내해준 텃밭을 보니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고요. 잡초만 무성한 그 땅을 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키울 수 있을까 싶었어요. 1년에 1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떠세요? 10만 원이면 그리 비싸지도 않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신청서를 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운동도 되고 신선한 채소도 먹고 일석이조네요. 다음 주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호미와 모종삽을 들고 텃밭으로 갔어요. 작업복도 새로 샀죠. 동네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요. 장갑도 사고 모자도 샀어요. 마치 초등학생이 처음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면서도 걱정되더라고요. 텃밭에 도착해서 막상 땅을 보니 막막했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잡초부터 뽑아야 할 것 같아서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허리 나가요. 옆 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웃으면서 다가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정정하셨죠. 처음이신가 봐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호호,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이분 씨였어요. 5년째 텃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분 씨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일단 땅을 갈아엎어야 해요. 그래야 공기도 통하고 뿌리도 잘 내리죠. 그 다음에 거름을 좀 섞어주고 할머니 옆에서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흙을 만지고 땅을 일구는 일을 시작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겨우 땅을 다 갈아엎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모종 심으러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를 거예요. 이분 씨 할머니의 제안이 정말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 당신 얼굴이 완전 빨개졌네요? 햇볕에 탔나 봐요. 그러게 모자 썼는데도 이렇게 탔네.
그래도 표정은 좋아 보여요.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내일은 뭘 심을까, 어떻게 가꿀까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 주 이분 씨 할머니와 함께 종묘상에 갔어요. 처음 보는 곳이라 신기했죠. 온갖 씨앗과 모종들이 가득했어요. 초보자는 모종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씨앗은 좀 어렵거든요. 할머니 말씀대로 상추 모종,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을 샀어요. 욕심 같아서는 이것저것 다 사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말리셨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심으면 관리가 안 돼요. 조금씩 시작하세요. 텃밭으로 돌아와서 모종을 심었어요. 작은 구멍을 파고 모종을 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뭔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아이고,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이 정도만. 그렇지, 잘하시네요. 이분 씨 할머니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마치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초등학생 같았죠. 모종을 다 심고 나니 제 텃밭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비록 작지만 제 손으로 일군 밭이라는 게 뿌듯했죠. 그런데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가보니 상추 잎이 구멍투성이었어요. 벌레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고추 모종 하나는 시들시들해져 있었고 토마토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성장이 더뎠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다 죽어가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분 씨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진딧물이 많이 꼈네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줬다고요? 목마를까봐 매일 왔는데. 호호, 식물도 과보호하면 안 좋아요. 물은 흙이 마르면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천연 방충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계란 껍데기를 갈아서 뿌리면 달팽이가 안 온다고, 마늘 우린물을 뿌리면 진딧물이 도망간다고. 농약 쓰면 간단하지만 우리가 먹을 건데 되도록 자연적인 방법이 좋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도서관에서 텃밭 가꾸기 책도 빌려 읽었죠. 아, 상추는 서늘한 걸 좋아하는구나. 토마토는 곁순을 따줘야 하는구나. 고추는 지주대를 세워줘야 하는구나.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보고서 읽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수확을 했어요. 상추 몇 장이 전부였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여보, 이거 내가 기른 상추야. 저녁 식탁에 제가 기른 상추를 올렸을 때 아내가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 정말? 우와, 너무 싱싱하네요. 마트 상추보다 훨씬 맛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마트 상추가 더 예쁘고 깨끗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른 상추라는 게 주는 만족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농사에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 가는 게 일과가 됐죠.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텃밭에는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할 일 없어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서로의 작물을 구경하고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확물을 나눠 먹고. 이거 우리 바도이예요. 너무 많아서요. 그럼 저는 고추 좀 드릴게요. 올해 대풍이에요. 이런 식으로 품앗이가 이뤄졌죠.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정이었어요. 특히 이분 씨 할머니와는 정말 친해졌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텃밭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저는 여기 와서 하루를 시작해요. 식물들한테 인사하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안 갔는데 요즘은 시간이 모자라요. 어느 날 이분 씨 할머니가 씨앗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이거 해바라기 씨예요. 밭 한쪽에 심어보세요. 보기도 좋고 나중에 씨도 먹을 수 있어요. 해바라기라.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키가 훌쩍 큰 해바라기가 햇볕을 향해 고개를 돌리던 모습이요. 씨앗을 심고 매일 가서 확인했어요. 며칠 뒤 작은 싹이 올라왔을 때의 그 감동이란. 마치 손자가 처음 걸음마를 하는 걸 본 것 같았어요. 해바라기는 정말 빨리 자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큰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요즘 텃밭 하신다면서요? 애들이 구경 가고 싶다고 해서요. 8살, 6살 손자들이 텃밭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다 할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그럼 다 할아버지가 심고 기른 거야. 우와, 토마토다. 진짜 토마토가 달려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자, 이거 한번 따봐. 조심히.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따서 아이들 입에 넣어줬어요. 우와, 달아요. 마트 토마토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치? 이게 진짜 토마토 맛이야.
할아버지가 농약도 안 치고 기른 거야. 손자들은 텃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흙을 만지고 벌레를 관찰하고 물도 주고.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할아버지, 저도 뭐 심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와서 할아버지랑 같이 심자. 그날 이후로 손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텃밭에 놀러 왔어요. 아이들을 위해 작은 구역을 따로 만들어줬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며 당근이며 물을 심었어요. 여름이 되자 텃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봄에 심은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제 작은 텃밭이 정글처럼 보일 정도였죠. 토마토는 제 키만큼 자랐고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해바라기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2미터가 넘게 자란 해바라기가 커다란 꽃을 피웠거든요. 할아버지, 해바라기가 할아버지보다 커요. 손자들이 와서 놀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런데 한여름의 폭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가도 이미 땀이 줄줄 흘렀죠. 그래도 작물들이 목마를까봐 매일 물을 주러 갔어요. 박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더위에 쓰러지면 큰일 나요. 이분 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것들이 다 제 자식 같아서요. 하루라도 안 보면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텃밭의 작물들이 마치 제 자식처럼 느껴졌죠. 아프면 걱정되고 잘 자라면 기쁘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장마철이 시작된 거죠. 비가 하도 많이 와서 텃밭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비가 그치고 텃밭에 가보니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고추는 쓰러져 있었고 토마토는 많이 터져 있었어요. 상추는 물에 잠겨서 썩어가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망연자실해서 서 있는데 옆 밭 최씨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박 선생, 처음 겪는 장마죠? 농사가 이래요. 자연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 시즌 공들인 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돼요. 농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텃밭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서로를 도왔어요. 쓰러진 작물들을 일으켜 세우고 물 빠짐을 좋게 하려고 고랑을 다시 팠죠. 이분 씨 할머니는 본인 밭도 엉망인데 제 밭을 도와주셨어요. 같이 하면 금방이에요. 혼자 하면 막막하지만요. 그때 깨달았어요. 텃밭이 주는 게 단순히 채소만이 아니라는 걸. 이런 따뜻한 이웃정,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 그것도 텃밭이 준 선물이었죠. 장마가 지나고 다시 뜨거운 여름이 왔어요. 피해를 입은 작물들 중 일부는 살아났고 일부는 결국 뽑아냈어요. 빈자리에는 가을 작물을 심기로 했죠. 8월 말 해바라기 씨가 익었어요. 까맣게 여문 씨를 수확하는데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이게 최고의 간식이었어. 해바라기 씨 까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놀던 기억이 나네. 손자들과 함께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자연과 함께 놀던 그 시절 이야기를요. 할아버지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막내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너희처럼 꼬마였지. 가을이 되자 텃밭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배추와 물을 심었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벌레가 정말 많았어요. 배추는 벌레와의 전쟁이에요. 이분 씨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매일 가서 애벌레를 잡아냈는데도 끝이 없었죠. 그래도 농약은 치지 않으려고 고집했어요. 손자들이 먹을 거니까요. 10월이 되자 고구마를 수확할 시기가 왔어요. 고구마는 봄에 심어뒀던 건데 땅속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했죠. 자, 이제 한번 캐볼까? 손자들과 함께 고구마를 캤어요. 호미로 조심조심 땅을 파는데 고구마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고구마다. 진짜 고구마.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록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크고 예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른 고구마였어요. 그날 저녁 고구마를 쪄서 온 가족이 모여 먹었어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아들이 고구마를 먹으며 말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텃밭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정말 건강해졌어요. 매일 밭일을 하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좋아지셨네요. 무슨 운동 시작하셨어요? 텃밭 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정말 좋은 운동이죠. 계속하세요. 11월 김장철이 왔어요. 제가 기른 배추와 무로 김장을 하기로 했죠. 비록 양은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 우리가 기른 배추 맞아요? 이렇게 속이 꽉 찼네. 아내도 놀랐어요.
벌레 먹은 자국이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제법 그럴듯한 배추였거든요. 김장하는 날 이분 씨 할머니도 오셨어요. 텃밭 사람들끼리 품앗이로 김장을 도와주기로 한 거죠. 아이고 박 선생님 배추가 제일 실하네요. 다들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 해 농사가 끝나갔어요. 겨울이 오면서 텃밭도 휴식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저는 벌써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뭘 심을까? 씨앗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카탈로그를 보는 것처럼요. 겨울은 텃밭이 쉬는 계절이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농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도서관에서 농사 관련 책을 잔뜩 빌려다가 읽었어요. 유기농법, 자연농법, 순환농법.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공부하는 학생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탁에 농사책을 쌓아놓고 필기하면서 읽는 제 모습이 우스웠나 봐요. 이게 알면 알수록 깊은 학문이야. 농사가 이렇게 과학적인 줄 몰랐어. 정말 그랬어요. 토양의 산성도, 작물별 영양 요구량, 병충해 방제법. 모든 게 과학이었어요. 그러던 중 구청에서 도시농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사주 과정이었는데 바로 신청했죠. 교육에 가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퇴 후 텃밭을 시작한 사람들, 주부들, 젊은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환경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죠. 강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교육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정 씨라는 분은 전직 농업연구원이었는데 많은 걸 알려주셨죠. 박 선생님, 퇴비 만들기에 관심 있으세요? 음식물 쓰레기로도 훌륭한 퇴비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후로 저는 퇴비 만들기에도 도전했어요.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를 만들기 시작했죠. 봄이 다시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농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 나름의 노하우도 쌓였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잘 될 거예요. 이분 씨 할머니께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호호, 2년 차 농부가 제일 위험해요. 자만하면 안 돼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농사는 매년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잘 됐던 토마토가 올해는 병이 들었고 작년에 실패했던 가지는 올해 대풍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나았어요. 수확량도 늘었고 품질도 좋아졌죠. 여름이 되자 텃밭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어요. 텃밭 개방의 날이라고 일반 시민들에게 텃밭을 구경시켜주는 행사였죠. 할아버지, 우리 밭이 제일 예뻐요. 손자들이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기른 토마토예요. 농약 안 쳐서 안전해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왔죠. 저도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해보고 싶은데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날 여러 명이 텃밭 분양 신청을 했어요. 제가 마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죠. 가을이 되어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수확물의 일부를 동네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한 거죠.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기른 채소들이에요.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을 거예요. 복지관 직원분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기부해 주시다니.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후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텃밭 동료들도 동참했죠. 우리의 작은 텃밭이 동네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선생님, 어르신들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복지관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박수로 맞아주셨어요. 젊은 양반이 저도 70대지만 거기선 젊은 축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니 고맙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마트 채소는 맛이 없는데 이 채소는 옛날 맛이 나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기른 채소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제가 텃밭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어요. 이제는 동네에서 텃밭 할아버지로 통해요. 손자들은 방학 때마다 텃밭에서 자연 관찰 일기를 써요. 학교 숙제라면서요. 할아버지, 이 벌레 이름이 뭐예요? 이건 무당벌레야. 진딧물을 잡아먹는 익충이지. 익충이 뭐예요? 농사에 도움을 주는 좋은 벌레를 익충이라고 해.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쳐주는 게 즐거웠어요. 책에서 배우는 것과 직접 보고 만지며 배우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작년 겨울 이분 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더 이상 텃밭을 할 수 없게 되셨죠. 박 선생님, 제 밭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냥 놔두기가 아까워서.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그 후로 저는 2개의 밭을 관리하게 됐어요. 힘들긴 했지만 은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텃밭에 오셨어요. 아이고,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네. 제가 할 때보다 더 좋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올봄 텃밭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텃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선배 농부로서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작년에 이분 씨 할머니처럼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요. 하지만 하다 보면 금방 늘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푸는 거죠. 이것도 텃밭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어제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에게 텃밭 체험을 시켜주고 싶다고요.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주에 아이들 20명이 텃밭에 올 예정이에요. 뭘 보여주고 가르쳐 줄지 벌써부터 설레요. 오늘도 저는 새벽 일찍 텃밭으로 갑니다. 이슬 맺힌 채소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작은 텃밭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도 몰랐고요. 퇴직 후 무료하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바쁘고 즐거워졌어요. 매일 기대되는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농부가 천직인 것 같아요. 맞아요. 70세에 찾은 천직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텃밭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기쁨을 나누면서요. 이분 씨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땅은 정직해요. 준 만큼 돌려주고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하죠. 정말 그래요. 텃밭은 제게 채소만 준 게 아니에요. 건강과 친구와 보람과 행복을 주었어요. 오늘도 텃밭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참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였네요. 퇴직 후 막막했던 일상이 3평 텃밭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할아버지의 이야기.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할아버지의 삶에도 새로운 싹이 텄습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만 키우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진정한 이웃을 만났으며 손자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죠. 무엇보다 70세의 인생의 새로운 보람과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씨앗 하나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화분의 씨앗이든 마음속 희망의 씨앗이든 말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